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지금 들어봤는데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중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우선 사건의 개요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들 3인조로 지금 확인이 됐죠. 지난 24일 저녁에 그 창원 한 시내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마치고 나온 부녀자 A씨, 40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납치한 뒤에 이제 경남 고성의 한 폐 주유소에서 살해하고 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순천과 광주 등지를 거쳐서 함안 또 이제 서울로 도주 행각을 이어오다가 어제 경찰에 의해서 이제 붙잡혔습니다. 이 공개 수배로 전환이 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네. 공개 수배로 전환이 된 이유가 좀 어디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경찰이 초동 추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특히 함안에서 잡을 수 있을 뻔한 추적도 펼쳤지만 결국 잡지 못하면서 네. 이제 꼬리를 잡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은 공개 수배로 전환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그 지도상에서 이제 범인들이 동선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24일 오후 8시 30분쯤에 창원에서 이제 김모 씨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이제 고성의 한 폐주유소에서 이제 김 씨를 살해했고요. 한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먼저 잡혔던 심천호 씨의 이제 육촌 동생이 그렇게 진술을 해서 현재 질식사 한 걸로 이렇게 또 원인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취재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이들은 이제 세 번째 그 25일 날 오전 2시쯤에 진주 진수대교에서 시신을 유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국도를 이용해서 경남 사천과 하동을 거쳐서 순천으로 이동해서 투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광주 시내에서 현금 410만 원을 인출했고요. 네. 26일에는 이제 경찰이 공개한 영상이 나오지만 한 미용실에서 네. 순천의 한 미용실에서 이발을 했고 오후 1시에는 이제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다음에 이제 함안에서 이제 스포티지 차량, 이제 경찰의 추적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추적을 피해서 스포티지 차량을 버리고 이제 야산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네. 그 뒤에 지금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서 소개가 됐는데요. 네. 당시 이제 경찰이 이제 추적을 하는 과정을 피해서 그 산 위로 도주를 해서 2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길이 없는 곳으로 내려와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에 트럭을 통해서 모텔로 이동해서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해서 동서울 터미널로 이동한 그런 경로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초동 수사에 실패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자세한 도주 경로도 정확히 파악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좀 허점이 많이 보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8일 날 공개 수배가 된 다음에도 네. 경찰은 주말에 사실 폭우가 계속 내리고 기상 조건이 안 좋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여 명의 인력을 계속 동원해서 진주와 마산 주변을 계속 경찰이 특히 야산에 깊숙이 숨어 있을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수색을 벌였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들이 그 함안 인근 지역, 진주나 함안 이쪽 인근 지역에 계속 숨어 있을 거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미 28일 날은 범인들은 서울로 빠져나가서 서울의 한 모텔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서울에서의 제보가 이번에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좀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모텔에서 이들이 어떻게 좀 지내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에서 모텔 주인의 어떤 제보 이게 결정적으로 범인들을 잡을 수 있었던 단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TV도 그 현장 모텔에 가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제보자의 신원 이런 부분들이 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블러 처리를 하고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남자가 내려왔을 때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생애 안 나가다가 어디를 가려고 이 비 오는 데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이야기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인터뷰 내용을. 이들은 이제 6월 28일 오후 4시, 5시 사이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210호를 빌렸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와서는 한 달 동안 방을 빌릴 건데 방 구경을 좀 하자. 그 창문 있는 방을 달라라고 해서
방을 보고 일주일만 빌리자라고 하면서 하루에 3만 원씩 쳐서 20만 원을 현금 5만 원짜리 4장으로 이제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5일 동안 한 번도 밖을 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음식도 무슨 족발, 무슨 이런 것들을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서 계속 먹었고 청소도 못하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쓰레기 봉투는 밖에 내놓을 테니까 네. 그것만 가져가라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주인은 수상하게 생각을 한, 그럼 좀 전에 말씀 들으신 대로 수상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2일 날 이들이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 이제 완전 짐을 다 싸들고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모텔 주인이 그럼 우산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우산만 챙겨가지고 이제 여자는 약간 불만이었던 것 같죠. 글쎄 말이오라고 하면서 왜 이런 비가 오는 상황에서 나가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표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남자는 일체 말도 없이 우산만 딱 받아서 나갔다. 이후에는 이들이 완전히 나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3일 날 오전에 10시에 이제 이들을 특정을 하고 체포되는 과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지금 경찰 브리핑 보셔서 알겠지만 금품을 노린 계획 범죄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고작 410만 원이거든요. 네. 이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였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애초에 계획은 이 심천우가 치밀하게 사전에 범행을 계획을 했다라고 이제 경찰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했던 40대 주부가 아우디 차량을 타고 골프 연습장에서 이제 골프를 주기적으로 이제 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더 많은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이제 납치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뭐 당사자가 더 이상의 뭐 금전이 이런 것들 거부를 했던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그런 이제 살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밝힌 바대로 2,600만 원 정도의 카드 빚이 있었고요. 신용 불량 상태였습니다. 심천우. 그래서 이들이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 일단 그런 범행 동기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